2026 지방선거가 1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특정 후보를 겨냥한 인터넷 매체 사이비 언론들의 네거티브 이용 마타도어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사이비 인터넷 매체 언론들은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따르기 때문에 확실한 문서상이나 혹은 법제 사실을 확인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람 몇 명이 모여 그렇다 하더라는 통신만으로 사실이 불분명한 내용만으로 마치 사실이냥 기사를 작성해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현직 군수의 오직 흡집내기식 돈 없는 전혀 근거가 없이 그럴 것 같다라는 그럴싸한 허위 기사를 작성해 보성 지역에 중점적으로 기사를 무작위 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비 인터넷 매체들의 뒤에는 반드시 왕관의 무게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 왕관만을 탐하려는 중상모략 무리들이 존재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는 지나온 우리 역사가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역사에 있어 너무나 잘 알려진 이순신의 역사가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유성룡과 이순신의 공명을 시기하는 서인과 북당은 사건의 유무와 이후의 허실곡직도 모르고 전부가 떠들고 일어납니다. 비유컨대 개 한 마리가 짖음에 여러 개들이 함께 짖음이요 닭 한 마리가 우니 여러 닭들이 함께 우는 격이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허튼 소리로 임금을 속였다는 죄로 이순신을 잡아들이기를 명하였습니다. 이순신은 권율의 명령을 받들어 가등청정을 잡기 위해 간첩 요시라가 지정한 곳으로 함대를 몰고 갑니다. 하지만 요시라는 순신의 진중에는 감히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습니다. 권율, 김응서의 진은 별 볼 일 없었지만 이순신의 진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갔다가는 군문에 효수되기를 면치 못할 것을 요시라도 알았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소서행장은 또 잔꾀를 냅니다. 가등청정이 조선 땅에 상륙했다. 그런데 이순신이 가덕도까지 와서 가등청정을 사로잡지 아니하고 일부러 놓아주었다. 이순신에게 뇌물과 패백을 많이 보냈다. 김응서는 요시라의 말을 믿고 대구에 있는 권율에게 보고합니다. 권율 역시 그 말을 믿고 조정에 장계를 올려 이순신을 모해합니다. 당연히 조정에 난리가 납니다. 이순신을 배워야 한다는 상소가 하루에도 34차례씩 일어나고 윤두수는 순신의 죄명을 망상요공지죄 임금을 기망하고 공을 얻으려는 죄라면서 산소했고 윤근수는 종적해국지제적을 따라 나라를 해치려는 죄라고 몰아세웁니다. 그중 박성이란 자의 상소가 가장 기막혔습니다. 적장 가등청정의 뇌물을 받고 순신 같은 용약으로 능히 잡을 수 있는 가등청정을 놓아주었은즉 이는 매국의 죄인이 처참하소서. 하지만 그 중에서도 경림군 김명원만은 이순신은 정대한 사람이니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의정 이원익은 선조의 앞에서 역설 변명하되 한산도에 갔을 때에 본 것을 들어 순신의 충성을 증명하였습니다. 첫째로 순신이 검소하고 사졸과 고락을 함께하는 것, 둘째로 군법이 엄숙하고 군령이 간명한 것, 셋째로 군민이 모두 순신을 부모처럼 따르는 것, 넷째로 청렴 개결하여 진중에 한 여자가 없는 것이라 청언합니다. 이원익의 말을 들은 선조는 순신의 충성을 짐작합니다. 하지만 좌우 제신이 순신의 죄상을 적발하므로 성균관 사성 남이신을 한산도로 암행어사를 보내 그 내정을 염탐하여 오기를 명하였습니다. 선조가 성균관 사성을 암행어사로 선택한 건 사성은 정치에 관계가 없는 대학교 교수 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당파관념에서 초월한 한학자를 보내려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남이신은 공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경을 다투고 삐걱거림이 심하다는 말을 들은 백성과 군인들은 암행어사에게 이순신은 지극히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으며 성충보국하고 있다는 사실을 호소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남이신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이신의 마음에는 이순신을 모함해 벼슬이나 차지하면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산도에 들렀지만 순신을 아예 보지도 않은 채 서울로 돌아갑니다. 남이신이 선조에게 올린 보고서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적장 가등청정이 병선 한 척만을 타고 조선으로 건너오다가 바다에서 역풍을 만나 조그마한 절해고도에서 7일 동안이나 있었다. 소서행장은 곧 요시라를 이순신에게 보내 가등청정을 사로잡기를 독촉하였으나 순신은 가등청정의 뇌물을 받고 요시라의 말을 불청하였다. 남이신의 이 보고를 들은 조정 대신들은 허튼 소리로 임금을 속였다는 죄로 이순신을 잡아들이기를 명합니다. 원균과 이일의 무리는 더욱 기회를 타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되 순신이 100만 명의 유민과 천척의 병선을 갖추고 삼도의 해왕 노릇을 할 야심을 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이순신의 모함은 현세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왕관의 무게조차도 견디지 못하는 찌질한 자들이 오로지 그 왕관만을 탐하려 근거 없는 허위 네거티브 일을 넘어 마타도어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 악랄한 자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군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성군을 어떻게 하든 끌어내리려는 목적에서 허위성 기사들을 작성해 보성 전 지역에 마구잡이로 뿌려대고 있습니다. 이순신을 모함한 것처럼 마치 군수자녀의 결혼식에 마치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서 축의금으로 수천만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허위성 기사로 오로지 신망이 두터운 군수의 습집을 내기 위한 공격성 허위 기사를 써 뿌려대는 비인간적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이순신이 그랬고 대장동 사건의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가짜뉴스를 생산해 정치적 타격이 그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참다 못한 보성 국민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감찰부에서도 가짜뉴스 생산처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를 뽑고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를 규제하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가짜뉴스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됐습니다. 징벌배상을 하고 형사처벌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짜뉴스 내지 거짓말이 과연 현행법에서 범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거짓말은 간혹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덕과 양심의 문제입니다. 거짓말이 범죄가 아니라니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행법부터 살펴보자면 거짓말을 처벌하는 가장 대표적인 규정이 위증죄입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말을 했을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가 거짓말을 처벌하는 규정이기는 하지만 그 적용 범위는 매우 협소합니다. 법정의 선증인이어야 하고 증언에 앞서 선서를 했어야만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위증을 했어도 선서하지 않으면 위증죄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거짓말을 처벌하는 도덕적인 규정이 아니라 국가의 재판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가깝습니다. 말이 아닌 문서로 한 거짓말을 처벌하는 것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죄형법 제227조와 허위진단서 작성죄형법 제233조가 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로 작성한 문서이고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적용 대상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나 검안서 출생 및 사망증명서 정도입니다. 이 외의 나머지 문서들은 그 내용이 거짓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가령 기업이나 사설기관에서 거짓된 내용의 허위증명서를 발행했다고 해서 허위공문서나 허위진단서처럼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벌규약이 약하다 보니 아니면 말고식 허위기사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성 국민들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호소했습니다. 수년이나 흘러가 실체도 파악하기 어려운 까마득한 과거를 마치 최근 일이냥 포장하고 그것도 사실이냥 도배하는 가짜뉴스 공장을 찾아 엄벌해 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사초점에서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보고 끝까지 추적해 그 뿌리까지 모조리 뽑아내겠습니다. 시사초점 TV 김근철입니다.